속보입니다. 트로트 가수 남승민 씨가 오늘 오후 늦게 병원에 입원했고 밤 10시 42분 김용빈 씨가 병원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에 서울이 유리처럼 차갑게 빛나던 시각. 병원 로비에서 흔히 들리는 알코올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다. 자동문이 쉬익하고 열리자 플래시가 빗발쳤다. 위화함과 기대,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뒤엉킨 공기가 일제히 들썩였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검은 코트를 입은 김용빈이 걸음을 멈추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눈동자는 유난히 맑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누군가 상태가 심각한가요? 싸웠나요? 재계약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왼손에 들고 있던 작은 흰 봉투를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었다. 봉투는 얇고 가볍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외과 병동을 스쳐 음성재활센터가 있는 층에서 멈췄다. 밤 교대 직전이라 복도는 기묘하게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딸깍하고 초침을 밀 때마다 작은 침대 바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면회는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족하고 매니저만. 알아요. 5분이면 됩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만큼 단단했다. 간호사는 그 단단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안심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5분만요 하고 미소를 지은 뒤 그는 문패가 붙은 한 병실 앞에서 발을 멈췄다. 문패에는 NS, M 세 글자만 쓰여 있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하지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문을 열자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 조명이 둥근 빛을 쏟았다. 남승민은 누워 있었다. 팔에 수액 라인이 연결돼 있었고 목에는 재활용 보호밴드가 얹혀 있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그 눈이 김용빈을 보자 잠깐 흔들렸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멜로디가 갑자기 귀에 스며들어 오는 순간처럼. 왔네. 왔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짧게 공명했다. 서로가 서로의 소문이여. 서로가 서로의 증거였다. 먼저 웃은 쪽은 남승민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 목 보호대를 가볍게 건드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마이크 좀 멀리 해주시죠. 기자님. 나 오늘 기자 아닌데. 그럼 뭐야? 친구. 말끝이 닿자마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매니저가 황급히 일어섰다. 아, 용빈 씨. 정말 오셨네요. 지금은 목 상태가. 알아요. 말 많이 못하게 해야죠. 김용빈은 매니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의자를 끌어와 침대 가까이에 붙였다. 가죽 코트가 의자 등받이에 부딪히며 미세하게 쓸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조차 이 밤에는 장면의 일부였다. SNS에서 소문은 이미 형태를 갖추고 달려가고 있었다. 둘이 갈라섰대. 방송 분량 때문에 싸웠다던데. 새 프로그램 때문에 라인 바꾸는 거 아냐? 병원 간 이유? 성대. 설마. 이 소문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태엽 장난감 같았다. 누군가 감아주지 않아도 한번 페달을 밟으면 계속 굴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소문은 사실보다 먼저 도착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김용빈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오늘은 아무도, 아무 말도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는 코트 안쪽에서 흰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YB. 이건 뭐야? 5분짜리. 아주 조용한 병문안. 남승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봉투를 열어보는 대신 그의 시선은 김용빈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상처 같은, 그러나 사실은 연습으로 얻은 굳은 살 같은 표정들이 그 얼굴 위에 겹겹이 올라타 있었다. 김용빈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투명한 케이스에 담긴 메모리. 병원 조명 아래서 유리 구슬처럼 반짝였다. 이게 너한테만 들려주려던 거. 그는 병실 구석의 작은 스피커에 USB를 꽂았다. 볼륨은 가장 낮게, 밤의 가장자리가 깨어나지 않도록. 첫 음은 바람보다 더 조용했다.
키보드의 서스테인 페달이 살짝 눌린 듯한 여운. 거기에 얹히는 숨가쁜 숨소리. 그리고 익숙하고도 낯선 목소리. 승민아, 괜찮니? 오늘은 목을 쉬게 하고 대신 너를 안아주는 소리를 들려줄게. 남승민의 눈이 커졌다. 목소리는 오래전 그들의 보컬 스승. 이미 세상을 떠난 김세하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선생이 떠난 날,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한참 울었다. 언젠가 다시 듣게 될 거라 생각지 못했던 정확히 그 온도와 억양의 목소리가 병실을 비단처럼 감싸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오래전에 선생님이 우리 단톡방에 올렸다가 네가 저장 실패로 놓친 그 음성. 내가 백업해둔 게 있었어. 오늘 너한테 필요할 것 같더라. 남승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쓰디 쓴 약을 삼키는 것처럼 눈꺼풀이 떨렸다. 스피커에서는 선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목이 다친 날이 오면 음악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음악이 너를 쉬게 해야 한다. 낮게, 아주 낮게, 너의 목이 아니라 너의 등으로 노래해. 호흡이 너를 업어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작은 소아병동 환우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다. 얼굴에 붙인 미키마우스 스티커가 조명에 반짝였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실례합니다. 저 아이가 승민 오빠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늘은 가수에게 허락을 구하기보다 병실의 사람이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김용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세요. 아이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분홍색 표지에 또박또박한 글씨. 남승민 오빠. 오빠, 저 오늘은 말 안 해도 되지요? 선생님이 말 많이 하면 약이 도망간댔어. 대신 노래 써왔어요. 오빠 노래. 아이는 노트를 펼쳐 작은 선율을 허밍했다. 가늘고 얇은 숨이지만 그 숨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음을 찾아갔다. 남승민은 눈을 깜빡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김용빈은 순간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머리맡의 스탠드 스위치를 조금 낮췄다. 빛이 더 부드러워졌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작은 메트로놈 앱을 켜 아이의 허밍에 맞춰 BPM을 세팅했다. 충분히 조용하고 충분히 깊은 리듬.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남승민이 아주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음으로 아이가 만든 선율 위를 따라갔다. 그의 첫 소리는 울음과 숨 사이 어딘가에서 태어났다. 목이 아니라 등에서 나온다는 선생의 조언처럼 소리는 견고한 등줄기를 타고 방 안을 걸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간호사의 어깨가 들썩였다. 매니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김용빈은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지키는 벽이 되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아이는 팔을 흔들어 박수 같은 제스처를 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박수. 그러나 누구보다 큰 박수. 남승민은 아이에게 눈빛으로 고맙다 말했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오빠, 왜 울어요? 그 질문은 병실의 모든 사람에게 날아와 꽂혔다. 남승민은 목 보호대를 살짝 풀었다. 김용빈이 다가와 말렸다. 안 돼. 오늘은 5분만. 그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쉰 숨을 꺼냈다. 나 무서웠어. 목이 내 편이 아닌 날. 내가 나를 버릴까봐. 근데 오늘 누군가가 내 등을 밀어줬어. 선생님도, 너도, 그리고 너도.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오빠, 등은 세요. 그래서 업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승민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소리도 없이 침대 시트에 스며들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비밀 하나가 열렸다.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 말해도 돼? 김용빈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말이었다. 모두가 그를 보았다. 그는 흰 봉투에 빈 케이스를 살짝 치우고 두 번째로 꺼내든 작은 카드키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병원 5층 음악치료실의 출입 카드였다. 내 이름으로 음악치료실 한 칸을 1년간 후원하기로 했어. 새하룸이라고 붙일 거야. 선생님 별명으로
오늘 0시에 병원에서 발표하려 했지. 그런데 네가 먼저 울어버려서 타이밍이 망했네.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은 장난이 아니었다. 남승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왜 나한테? 작년 겨울에 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어떤 학생한테 노래 레슨 무료로 해줬지? 그 학생이 내 프로그램 오디션에 왔어. 무대 뒤에서 떨면서 말하더라. 승민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숨 못 쉬었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 네가 어떻게 노래를 가르치는지. 등으로 업어서. 그 말이 끝나자 조용한 흡성이 여기저기서 섞여 나왔다. 간호사는 눈가를 훔쳤고 매니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아이는 노트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오빠, 이제 내가 업어줄게요. 문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발소리가 밀물처럼 쏟아졌다. 누군가는 불화설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누군가는 프로그램 라인 교체라는 문장을 크게 쳤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는 다른 언어가 오갔다. 허밍, 속삭임, 심장박동,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밤을 지탱하고 있었다. 김용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 이전의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임시로 설치된 가습기가 작은 안개를 내뿜었다. 나간다. 그가 말하자 남승민이 손을 내밀었다. 둘의 손이 살짝 맞닿았다. 고마워. 내가 더. 그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병원 홍보팀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사실은 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곧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음성재활센터와 소아병동을 위한 고요한 학창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 후원자 두 분 성함으로요. 익명으로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건 큰 등대가 있어야 많은 배가 길을 찾을 수 있어서요. 그녀는 작은 봉투 2개를 내밀었다. 병원 감사패였다. 김용빈은 고개를 저었다. 제 이름은 빼주세요. 대신 새하룸만 크게. 남승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새벽 짧게라도 복도에서 아이들이랑 허밍해도 돼요? 목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걸로. 홍보팀장은 놀란 눈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병원이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새벽 1시 10분 병원의 형광등은 낮과는 다른 빛을 쏟았다. 복도 한쪽에 손바닥만 한 조명이 켜지고 작은 반원형으로 의자가 놓였다. 아이 둘, 보호자 2명, 간호사 셋, 그리고 조용히 모자를 눌러 쓴 밤의 행인들이 앉았다. 무대는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대신 누군가에게 기대어 앉은 어깨들이 있었다. 위자들이 만들고 있는 반원형은 우연히도 등처럼 보였다. 누군가를 업어줄 준비가 된 든든한 등. 김용빈이 손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공기를 그리자 작은 허밍이 시작됐다. 도레미라 부르기엔 너무 느리고 찬송가라 하기엔 너무 맑았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눈을 감고 같이 따라갔다. 밤의 냄새가 허밍을 타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남승민이 아주 작은 숨으로 화음을 얹었다. 누군가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 웃었다.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덮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었다. 생중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무대 같았다. 작은 숨들이 서로를 들어올려 저 높은 곳에 가만히 걸었다. 허밍이 끝났을 때 병원 복도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득 찼다. 그 가득함이 모두를 감싸고 더 멀리까지 스며들어갔다. 마치 바다가 새벽의 해안을 고르게 이불처럼 끌어안듯.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병실 앞 복도에는 기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허밍 콘서트라는 표현을 낚아채 헤드라인을 편집했다. 불화설 철회? 병원에서 화해? 새 프로그램 앞두고 감동 연출? 단어들은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종이와 화면 위에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원고에는 늘 한 줄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 한 줄은 이렇게 시작해야 했다. 정말 괜찮아요? 이 질문은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용기를 확인하는 주문이었다. 그 질문이 처음 적힌 곳은 흰 봉투의 겉면이었고 두 번째로 올린 곳은 병실의 작은 스피커였으며 세 번째는 새벽 복도에서 서로의 숨 사이로 흘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꺼지자 병원 입구의 자동문이 조용히 닫혔다. 바람 소리가 지나갔다. 김용빈은 정문 밖 계단에 잠깐 앉았다. 매니저가 다가와 묻지 못했던 질문을 겨우 꺼냈다. 형은 괜찮아? 그는 웃었다. 괜찮아. 대신 오늘은 나도 좀 업어줘. 그들은 말없이 병원 옆 작은 포장마차로 걸어갔다. 따뜻한 어묵 국물이 종이컵에 담겼다. 김용빈은 컵을 두 손으로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때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병원 접수처의 흰 영수증이 아니었다. 입원 확인서, 환자명, 김빈원 빈원, 진단 코드, 아르, 간단한 문자가 적혀 있었다. 일시적 과로 및 실신, 24시간 관찰 권장. 그는 영수증 같은 종이를 다시 접어 코트 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밤하늘은 낮게 구겨져 있었지만 별 하나가 유난히 또렷했다. 정말 괜찮아요? 그가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음성 재활 및 소아병동 음악치료 프로그램 고요한 학창 시작. 첫 후원 세하룸 고 김세하 선생의 이름을 딴 공간. 익명 기부자 요청. 우리의 이름보다 아이들의 숨이 더 크게 들리길. 보도자료에는 이름이 없었다. 카메라에도 인터뷰에도 누군가의 공로를 밝히는 금빛 문장에도 오직 프로그램의 취지와 시작 시간 그리고 치료사의 한 문장만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목이 다친 날에는 노래가 당신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방송 스케줄은 예정대로 돌아갔다. 무대는 밝았고 트롯은 단단했다. 관객은 환호했고 평가는 분주했으며 순위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른 누군가를 흔들었다. 그러나 일부 관객은 분명히 느꼈다. 한두 구절씩 낮게, 아주 낮게 놓여있는 숨. 그 숨은 누군가의 등을 닮아 있었다. 마지막 장면, 새벽의 병실. 남승민은 침대에 앉아 목 보호대를 벗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쉬었어요. 그리고 잘 울었어요. 울음은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는 웃었다.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창틀 위에는 아이의 분홍 노트가 올려져 있었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은 단순했다. 없는 노래. 그는 펜을 들어 노트의 아래쪽에 자그맣게 덧썼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질 즈음 또 하나의 소식이 조용히 흘렀다. 어젯밤 병원 기록 시스템에는 특이한 로그가 남아 있었다. 새벽 3시 12분 익명의 사용자가 등록한 신규 정기 후원. 프로그램 세하룸 확장 기금. 메모.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음번에는 누가 누구를 업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 메모를 읽은 병원 회계 담당자는 자신의 일기를 펼쳐 이렇게 적었다. 가끔 세상은 거대한 확성기를 잠깐 꺼둘 필요가 있다. 오늘 그 꺼짐 속에서 우리는 둘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등을.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구에게는 감동 연출로 보일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불화라는 렌즈로만 보려 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래도 결국 홍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새벽의 허밍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새벽은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온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대답도 계속될 것이다. 괜찮아요. 대신 오늘은 내가 너를 업을게. 자동문이 다시 휘 열리고 병원 복도에 아침 햇살이 번졌다. 그 빛은 조용히 세아룸의 문패 위에 내려앉았다. 끝처럼 보이는 시작, 시작처럼 보이는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반전 하나. 병원 장부의 아주 끝 페이지.
치료실 확장 승인 도장 아래에 파랗게 찍힌 이름. 김빈원. 누군가 묻는다. 누구예요? 병원 직원이 웃는다. 오늘은 그게 꼭 필요하지 않대요. 그렇다. 어떤 밤은 이름이 필요 없다. 대신 등이 필요하다. 업어주고, 업혀주고, 그 사이에서 노래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병실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질문이 건네질 것이다. 정말 괜찮아요? 그때도 대답은 아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숨 쉬면 되니까.